월요일 힘차게 강의로 열어갈 여러분들이 기다렸던 한 달에 한 번밖에 강의를 하지 않는 김강태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영상으로 참석을 하시는 분들은 후회하실 거예요. 왜 후회할지 강의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떠셨습니까? 어제 비가 왔죠? 네. 오늘 어떠셨다라고 질문을 탁 드리면 이제 답이 나와야 되는데 역시 방청객들의 문제입니다. 이런 질문 많이 이렇게 꿈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으셨죠? 살아오면서 항상 모든 거를 하려면 꿈이 있어야 되고 뭔가 어느 곳에서 뭐 좋은 강사들, 요즘에 특히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강사들이 자기 개발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 하면서 꼭 꿈을 터치하시는데 꿈이 없으면 뭔가 미래가 좀 뭐 잘 안 될 것 같고 미래를 가는 방향이 틀릴 것 같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반대의 생각을 해봤습니다. 꿈이 없어도 괜찮지 않나? 이때까지 살면서 꿈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 불편함이 있었나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서적들을 읽어봤는데 청소년 관련된 책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꿈이 없어도 괜찮아 라는 이야기. 그럼 정말 꿈이 없으면 어떻게 괜찮은지를 한번 제가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풀어나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너 꿈이 뭐야?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어떻게 반응하죠? 헐. 네. 물어보세요. 자녀들한테. 구체적으로 꿈에 대해서 막 블라블라블라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별로 없어요. 네. 혹시 어쩔 TV 이 무슨 단어인지 아세요? 네. 아유, 많이들 아시는구나. 그죠? 제가 우리 아이한테 막내인 8살짜리한테 물어보면 이렇게 해요. 어쩔 TV. 나는 채널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네. 황당하다라는 거죠. 왜 꿈을 나한테 물어봐? 그래서 청소년들에 대한 의식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특히 직업에 관련된 거.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가질 거야? 직업을 갖기 위해서 어떤 게 우선순위야라고 했더니요. 제일 많은 게 적성, 흥미 이런 직업을 선택하고 두 번째가 소득, 세 번째가 안정성, 그리고 기타 등등이에요. 초등학생들, 청소년들에 대한 그 통계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초, 중고생에 다시 그러면 어떤 직업 순위, 직업을 선택하는 기준은 적성과 흥미가 1번이고 그 다음에 수입인데 실질적으로 어떤 직업을 가질래? 라고 물어봤더니 초등학생들은 1번이 운동선수였어요. 아마 손흥민 선수 때문에 그런가요? 그리고 2, 3, 4가 이제 의사, 교사, 그리고 크리에이터. 그리고 중학생들한테 물어봤더니 교사, 의사, 경찰관, 수사관. 고등학생은 교사, 간호사, 군인. 이렇게 성장한 아이들이 대학교 갔습니다. 대학교 가서 취업을 어떻게 하려 물어봤어요. 적성은 날아가고요. 흥미는 날아가고요. 안정적인 공무원이 1번이었어요. 그리고 힘들지 않는 사무직 종사자가 2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3번이 이제 IT 개발, 그리고 변호사, 의사인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안 보이죠? 정말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 아이들이 자영업을 해보겠다라는 통계는 없어요. 내가 스스로 직업을 가져보겠다, 직업을 만들어보겠다, 회사를 만들어서 내가 하고 싶은 일 해보겠다라는 게 순위 없더라고요. 그럼 어릴 때부터 부모들은 아이들한테 꿈과 목표를 이야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자라는 과정에는 우리 세대가 겪었던 안정적인 삶을 갖도록 교육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갈 청년들이 공무원, 이런 안정적인 직장을 선택하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 대학생들이 정말 그렇게 전공을 살려서
취업을 하고 있느냐라고 통계를 해봤더니 약 전공 과목 중에서 이제 의학 계열, 의대 쪽은 한 85%, 그러니까 의사, 간호사, 약사 한 85%가 자기의 전공을 살려서 사회에 진출했고요. 나머지는 한 50% 정도만이 자기 전공을 따라서 직업을 선택했고 그 외에 50%는 본인의 전공과 무관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청년들한테 취업에 관련 이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약 한 100만 명 정도 되는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요. 네. 취준생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이 친구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대부분 이제 단순 노무직, 뭐 편의점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노동력을 하는 일을 해요. 보통 2, 3년들 한답니다. 2, 3년 하고 나서 그들이 어떤 선택을? 아, 이것도 괜찮네. 근데 직업으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앞 차트에는 적어도 안정성, 뭐 공무원 이런 준비하는 시대가 있었지만 지금의 청년들은 일자리가 많이 부족해서 본인이 아르바이트처럼 했던 그 일을 자기의 직업으로 삼는 청년들이 너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워라밸을 하는 거예요. 한 1년 몇 개월 일하고 다시 본인이 여행을 가든 해외여행을 가든 그냥 공부를 하든 그 돈이 되면요. 그렇게 해보고 또 안 되면 다시 단속 일자리 찾더라고요. 이게 지금 현재의 2022년을 사는 청년들의 고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일자리는 줄었고 취업난은 올라갔죠. 어디에서 관심을 많이 일자리가 생기느냐 봤더니 인공지능의 시대라고 해요. 인공지능을 부릴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갖고 있는 청년들은 일자리가 있는 거고요. 그렇지 못한 청년들은 살아가는 방법을 다시 배워야 되는 거죠. 그런데 AIR 같은 일자리가 프로테이지가 한 1% 미만인 거예요. 99% 인력들이 필요 없고요. 여기에 한 100명이 모였는데 이 100명 중에 10분 정도나 일자리가 있고요. 99명은 AI를 통해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죠. 일자리가 부족한데 경제를 졸업한 전공 학생들은 한 12만 정도의 일자리가 부족하고 특히 이제 공무원, 교사들 지금 아이들이 줄여가지고 그렇게 졸업을 했는데 대기하는 친구들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자리를 가져야 되느냐라고 고용노동부에서 통계를 낸 겁니다. 기계, 금속, 전기 이런 일자리는 뭡니까? 육체적인 노동을 하든지요. 아니면 제가 앞서 말했던 인공지능을 통해서 대체할 수 있는 이런 쪽의 일자리는 아직도 사람이 필요한데 많은 청년들이 찾고 있는 이런 일자리는 부족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미혼 남성들이요. 부모님하고 같이 살아요. 독립하지 않아요. 20대에서 약 30대 말까지. 그죠? 거의 몇 프로입니까? 70%, 50%, 60%. 이 청년들, 이 시대를 이끌어 나가야 될 허리층들이 독립하지 않고 부모 세대와 얹혀 사는 거죠. 네. 이인 사장님 얹혀 살고 있잖아요. 네. 일찌감치 졸업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청년은 100만에 대한 실업 시대로 가고 있고요. 어디서 일자리가 늘냐면 노년층이에요. 60대 이상의 일자리가 계속 늘고 있어요. 그들이 취업 전선으로 오고 있습니다. 왜? 나의 자녀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그런 일자리를 봤더니요. 취업률은 굉장히 높은데 노인의 취업률은 높은데 반대로 노인의 빈곤율도 우리나라가 제일 높아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타개할 거냐라는 고민들을 사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답은
직장인이나 자영업을 갖고 있는 이 포지션에 우리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돈은 10%가 모여 있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이곳에서 많이 고민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나의 소득은 월 200만 원도 안 되는 소득에 한 7, 80%가 몰려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한 80에서 200만 원 미만의 소득이 한 20% 된대요. 그 앞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이 노인 일자리에 소득을 받는 분들이 어느 소득? 네. 약 200만 원이 안 되는 80에서 200 사이에 그 소득 일자리가 지금 굉장히 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일자리도요, 사적인 일자리가 아니라 공적인, 국가에서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일자리는 어떻게 없어질까요? 우리가 세금을 많이 못 내면 그 일자리는 없어지는 일자리인 거죠.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어봤습니다. 지금 꿈이 없어도 괜찮아. 이 책은요, 청년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꿈이 없어도 괜찮은데 방향성을 제대로 잡고 가자. 그러면 목표가 생기고요. 그 목표를 하나하나 이루어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꿈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없는 꿈을 억지로 만들어서 방향성을 못 잡고 가는 것보다는 지금 당장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방향성을 잡고 한번 가보자라고요.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가장 저한테 많은 고민했던 책이 이 책입니다. 그 유엔에서도 이렇게 정리를 하죠. 청년들 18세에서 65세 청년들이 나이에 대해서 조정해 줬죠. 지금 당장 없는 꿈을 쫓아가지 말고 꿈이 없어도 괜찮으니까 방향성을 잡고 가자. 예. 그래서 현재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회의 선배들이 우리 청소년들에게 거꾸로 준비하는 거죠. 거꾸로 방향성을. 대학 가서 어떤 직업을 가져야지, 좋은 대학을 가야 돼. 그래야지 사회에 나가서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고. 그랬더니 이렇게 살아온 나는 대학 가서 어떤 고민을 합니까? 내가 왜 도대체 이 대학을 다니고 있고 취업을 했는데 왜 도대체 이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애초에 방향성이 틀렸기 때문에. 그래서 목표가 있는 방향성을 지정해 주면요,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어떤 사람이지? 왜 공부를 해야지? 내가 잘하는 건 뭘까? 어떤 일을 해야지? 그리고 사회에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가치.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실현할 수 있는 가치인 거죠. 방향성이 정해졌으니까. 내가 1000만 원을 벌어야지, 100만 원을 벌어야지. 왜? 어디에 쓰기 위해서. 그렇게 성장을 했던 청년들이요, 그렇다면 나답게 사는 게 무엇일까? 이 책에서 이걸 거꾸로 해놓으니까 어떤 것에 집중하지는 못하고 열정을 내지 못하고 자그마한 돌들이 부딪혔을 때 포기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배웠던 세대이고,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우리 아이한테 제가 먼저 바꿔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를 비즈니스에서도 똑같이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많은 분들이 적은 소득을 받는 이곳에 있다 보니까 계속 고민이 어떻게 돈을 더 벌어야지 이런 고민을 한다라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봤습니다. 적어도 월 600만 원 이상 받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10%의 돈을 가지고 90%의 아웅다웅 했던 그런 삶이 아니라 6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이 분야가 있더라는 거예요. 봤더니 시스템을 갖고 있는 비즈니스, 투자를 할 수 있는 비즈니스,
이곳에는 돈은 90%가 있고 사람은 10%밖에 없어요. 아, 그러면 이쪽에서 집중해서 나도 600만 원 이상 받는 곳을 알아보는 게 맞겠네. 돈이 적은, 내 소득이 월급이 작은 곳에서 아, 나는 왜 이럴까 고민하고 사는 게 아니라 적어도 600만 원 이상? 한 300만 원 이상? 이런 곳에서 그들이 버는 만큼 벌 수 있는 곳에서 고민을 해보자. 그래서 봤더니 아까 말씀대로 시스템이 있거나 투자에 대한 사업을 해야 되는데 투자를 하려니 기존에 받았던 월급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는 정도 아니라는 거죠. 로버트 기요사키가 많은 책을 지었습니다. 근데 로버트 기요사키가 처음부터 네트워크 마케팅 투자 사업을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자기 친구가 자꾸 이 시스템 소득 있는 쪽에 한번 와봐라고 계속해서 갔더니 이렇게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친구가 어떤 친구냐면 부동산으로 굉장히 소득을 많이 부동산 투자로 해서 굉장히 큰 부자인데 이 친구가 이런 강의장에 사람을 초대해서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던 게 그게 굉장히 아이러니하고 궁금했대요. 저 친구가 왜? 아, 돈도 많고 명예도 있고 알고 봤더니 네트워크 마케팅이었어요. 이해가 안 갔던 거죠. 그래서 강의 끝나고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너 왜 이런 일을 하니? 그랬더니 나는 네가 알다시피 부동산을 통해서 투자 소득도 있고 그걸 통해서 시스템 소득이 많이 오는데 나한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어떤 말을 하냐면 나도 부동산 투자하고 끊임없이 이 소득을 받고 싶은데 도와주십시오 하더라는 거예요. 물어봤더니 얼마 정도 돈이 있습니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월급을 갖고 있는 그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정도의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부자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가 고민했대요. 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어떻게 도움을 줄까? 그러면 방법은 시스템적으로 매달 본인이 월급으로 받는 돈은 본인 생계비로 쓰고 다른 돈이 있다면 그거를 모아가지고 자기한테 투자해서 부동산으로 투자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면 되겠다라고 해서 선택한 게 네트워크 마케팅이다. 로버트 기요사키 너도 돈을 잘 벌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너한테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 주려면 시스템 소득을 알 수 있는 이것을 가르쳐 줘야 된다. 그래서 그가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부분을 관심을 가졌고 이후에도 여러 사업을 했는데 많은 부분에 실패했대요. 유일하게 로버트 기요사키가 지금까지 돈을 버는 사업 중에 하나가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부터 시리즈 책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거는 로버트 기요사키가 쓴 책이 아니가요. 그 친구가 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조금 말이 좀 네. 그래서 이렇게 시스템 소득을 만들어가는 분들이 계세요. 네. 한 100명 정도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화요일, 금요일 밤마다 모여가지고요. 시스템 소득을 만들기 위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적어도 100명 정도가 무언가에 집중하고 일주일에 2번씩 모인다면 관심을 가질 만한 거잖아요. 이 100명의 사람들이 정말 이 방송 용어가 될지 모르는데 할 일이 없어가지고 매주 저녁 시간을 투자해서 화이팅을 외치고 목표를 설정하고 방향을 찾을까요? 제가 궁금해서 조사해봤더니 이런 책들에서 이야기하더라고요. 부의 이동이 분명히 방향성이 있고요. 돈이 시작되는 곳이 있고요. 그리고 돈이 모이는 곳이 있더라라고 이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어디냐 봤더니 시스템 소득이 있는 일반 사람들이 시스템 소득을 만들 수 있는 비즈니스는 유통밖에 없대요. 그 유통 속에서도 일반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유통은 네트워크 마케팅인 거죠. 방문 판매도 있고 통신 판매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부가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전문가들은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활용한 유통에서 돈이 만들어지고 부가 만들어진다. 적어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한 600 정도가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책을 많은 분들이 안 읽고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계속
다른 쪽에서 열심히 살으라는 거죠. 다른 쪽에 열심히 사셔가지고 부를 만드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요, 이 책들을 통해서 적어도 한번 제대로 집중하고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시스템을 배우고 시스템적으로 내가 집중을 해보면 소득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사회는요, 정보화 사회가 아니라 지식 정보 사회라고 합니다. 정보 사회가 있었죠. 컴퓨터가 발달하면서. 근데 지금은요, 지식 정보 사회입니다. 그 컴퓨터를 통해서 올바른 지식을 갖는 사람만이 부가 나한테 오더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소비자와 생산자가 같이 부를 나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은 하나밖에 없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생산자와 소비자와 같이 부를 공유할 수 있는 비즈니스는 네트워크 마케팅이란 유통밖에 없다라고 제가 제 짧은 지식으로. 왜 그러냐고 봤더니 네트워크 마케팅은 정확하게 채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템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어렵지 않은 제품인 거죠. 우리가 늘 소비할 수 있는 거. 늘 소비가 그냥 일상생활엔 이런 아이템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돈이 따라오는 거죠.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이유인데요. 이 중에서도 적어도 꼭 돈이 된다. 비즈니스가 된다라는 기준을 한다면 저는 이 5가지. 제가 채널을 말씀드렸잖아요. 이 방송 용어가 아닌데 A사가 있습니다. A사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요. 매출도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소비도 많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채널이 없어요. 구독이라는 채널이 없다 보니까 소비자는 많이 만들어졌는데 소비자가 소득을 얻는 소비자가 안 되더라는 거죠. 네. 그리고 세상에 꼭 필요한 아이템. 두 번째,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매출하는 A사의 동생이 있어요. 네. 이 동생이 과거에 초창기에 이제 비즈니스를 할 때에 A사가 외국 회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국내로 비즈니스 해야 된다라고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은 경쟁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거기도 치약 나오고 샴푸 나오고 라면 나오고 뭐 정수기 나오고 다시마 나오고 뭐 김 나오고 막 많이 했던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어디 있습니까? 마트에 있거든요. 마트보다 질이 좋다 그랬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이 A사 동생에 나오는 그 김이요, 마트에서 팔더라고요. 똑같은 아이템으로 경쟁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보니까 서로 우리 집에 가까운 편의점부터 백화점까지 경쟁하는 아이템 가지고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질병을 치료하는 식품. 코로나가 끝나서 요즘에 또 뉴스에 뭐가 나옵니까? 원숭이, 그죠? 원숭이 두창입니까? 참 희한하죠, 그죠? 근데 이런 새로운 질병들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이렇게 후진국들, 우리나라가 1960년대, 70년대 그때 나왔던 질병들이 지금 2000년도 살고 있는 우리한테 질병을 주는데 이게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벌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식품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죠? 끝으로 보상.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고 많은 네트워크 회사가 있고 많은 아이템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보상이 아까 제가 서두 말씀드렸잖아요. 500만 원, 약 10%가 안정적인 소득이라고 받을 수 있는 500만 원 이상을 따박따박 시스템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 보상을 주는 회사가 있냐. 이 5가지가 딱 맞는 회사가 있다면 여러분들 무조건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선택한 회사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채널을 꼭 필요한 이유는 말씀드렸죠. 요즘은 뉴스도 구독하고 컨텐츠도 구독하고 생활도 구독합니다. 요즘 TV를 본다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구독이라는 표현을 다 써요. 구독을 통해서 나의 인생 전반적으로 변화되는 거죠. 그럼 감히 말씀드릴게요. 메나테크 구독이 아니라 지온을 구독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메나테크 회사가 27년 된 회사입니다. 27년 된 회사 중에서요, 지온이라는 그룹이 구독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메나테크가 더 보이는 거예요. 메나테크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어떤 아이템을 갖고 있든지, 어떻게 전 세계에 진출해서 내가 같이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건강. 더 중요한 거는 인쇄소득을 내가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메나테크에 여러 그룹이 있지만 지온 그룹을 통해서 왜? 유일하게 채널을 갖고 있거든요. 두 번째는 이 채널을 어떻게? 사업을 할 수 있는 모든 툴들이 다 있습니다. 공부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보여주는 시대입니다. 지온의 채널은요, 여러분들한테 아주 간편하게 원 채널만 갖고 있어요. KBS 이렇게 채널들이 필요가 없어요. 한 채널만 구독하시면 재정과 건강에 대한 아이템들이 다 있고요.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꼭 필요한 아이템이냐? 네, 맞습니다. 세포를 다루고 있어요. 피로 시작되는 회사가 좋은 제품을 갖고 세포의 흡수를 빨리 하는 영양소래요. 어떻게 빨리 하는 물었더니 그 영양소를 먹으면 이렇게 분자 단위인가? 마크로 단위로 빨리 쪼개져가지고 많이 쪼개져 흡수가 빠르대요. 굉장한 아이템이죠. 입으로 들어가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입으로 들어가서 분자를 쪼개놓으면 걔는 어디서 봤죠? 그걸 몸에서 알아서 한대요. 알아서 하는 이 세포의 촉수를 갖고 있는 아이템이에요. 이 아이템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우리 양유진 사장님께서 더 전문적으로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템을 간단하게 세포의 촉수를 구성하는 8가지 영양소인데, 이 8가지 영양소를 통해서 우리가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아이템이고요. 검증은 벌써 미국에서 90년대 초에 400억 불을 통해서 검증되어 있습니다. 이게 진짜냐 아니냐 논문 찾고 그러지 마십시오. 찾아도 우리 수준이 그게 안 돼서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해서 다음 시간에 양유진 사장님이 그 어려운 부분들을 잘게 해서 여러분한테 다 입에 넣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엘빈 토플러라는 미래학자가 벌써 몇십 년 전에 책에서 이야기를 해놨어요. 앞으로 영양식품 어떻게? 질병을 치료한 식품에서 부자가 만들어지는데 어디까지? 빈민국의 유행성 질병. 제가 이 문구를 볼 때마다 정말 소름이 끼치는 게, 지금의 유행되는 모든 질병들은요, 빈민국에서 나오는 거예요. 동물을 통해서. 선진국에서 나오는 질병이 아니에요. 근데 엘빈 토플러가 부의 미래란 이 두꺼운 책에서 빈곤을 퇴치하는 거는 여기다. 그러면서 이 챕터에 어떻게 하냐, 2마리 토끼를 잡으라 했잖아요. 빈곤과 건강, 생명.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강의 때마다 막 하는데요, 책이 두꺼워서 안 읽어요. 그럼 믿고 이곳에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책들이 이렇게 당사슬, 세포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국회 도서관에 가시면 당사슬, 글리코 치시면 한국에서만 해도 수십 편의, 수백 편의 논문들이 있습니다. 검증하십시오. 근데 제가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어렵다고요. 과학자들이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하는 분들이 논문을 다 써서 검증했으면 우리는 여기서 간단하게 듣고 선택을 하시는 게 지혜가 있는 겁니다. 그럼 경쟁하지 않는 아이템인가? 네. 특허뿐만 아니라 영업기밀권로 묶어놨어요. 얼마 전에 이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펩시콜라가 코카콜라의 매출을 이겼답니다. 그래서 코카콜라가 고민한 거예요. 아니, 이 맛이 공개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펩시가 우리를 이겼지? 그래서 굉장히 고민해서 봤더니 맛도 변화가 없었고요. 맛도 콜라가 우세했고요. 판매 방식도 코카콜라 우세했고요. 그리고 코카콜라가 갖고 있던 여러 회사도 코카콜라가 우세했습니다. 근데 딱 하나 펩시가 코카콜라를 잡을 수 있는 비결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모델이었어요.
펩시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했는데 모델을 한국 사람을 쓴 거예요. 지금 컨텐츠는 K 컨텐츠잖아요. 코리아 문화가 아니라 컨텐츠 자체가 K입니다. 한국 모델을 바꿨을 뿐인데 아프리카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어디든지 펩시를 먹더라는 거예요. 근데 코카콜라는 모델이 일본 사람이었거든요. 디전 과거의 컨텐츠를 가지고 코카콜라가 이때까지 왔던 거예요. 근데 펩시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데 모델을 바꾼 거죠. 그런데 메나테크의 글리코 형성은 바꿀 모델이 없어요. 유일하게 이 8가지 영양소를 가진 회사가 메나테크고요. 메나테크에서 유일하게 전 세계 매출에 제가 알기로는 80%라고 들었습니다. 코리아에서 합니다. 세계적인 트렌드와 문화와 컨텐츠를 다 갖고 있죠. 그거를 이끄는 그룹이 어디요? 지온이죠. 채널을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경쟁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요, 보상, 제일 중요한 보상은 여러분들이 고민하지 않으시라고 회사가 보상을 8가지밖에 준비 안 했어요. 7가지. 락이 없습니다. 멘토 보너스, 비즈니스 개발판, 유니베널, 무한 체크, 글로벌 보너스들이 있는데 중간에 락이 없어요. 저는 유튜브에서 타사의 어떤 보상을 많이 봅니다. 그래야지 제가 갖고 있는 보상이 얼만큼 잘 주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들으면 들을수록 어려워요. 처음에는 8가지로 설명하는 것 같고 4가지로 설명하는데 다음 강사에 들어보면 그 중간에 뭔가 또 있어요. 근데 저희들이 강사들의 강의를 들어보세요. 죽으나 깨어나도 이거밖에 없어요. 보상이 굉장히 단순한데요. 어떤 보상이 들어오냐면, 네, 이거는 상 받은 거. 우리는 뭐 상을 많이 받아서 넘어갈게요. 어떤 보상이 받으면 실질적으로 네트워크 마케팅, 다단계 판매하는 방문 판매는 우리나라 법으로서 정해져 있는 이런 회사의 탑10을 봤더니 적어도 많은 회사들이 90%, 약 70%에서 90%는 1년에 50만 원도 못 받는 소득을 받는 아이템이고 회사고 이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메나테크는 적어도 50%, 약 50% 또는 아직까지 소득을 50만 원 미만을 받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요, 50% 이상은 적어도 50만 원 이상의 소득을 받는다는 거. 저한테 타사에서 이렇게 많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회사에서 그 에너지 노력하면 좋을 건데 하면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큰 소득을 받는 사람이 아닌데 적어도 저와 함께 하는 분들이 지금 당장 50만 원 적게 30만 원에서 100만 원 받는 소득을 받는 분이 그래도 20분에서 30분이 있습니다라고 자랑을 해요. 저를 정말 함께 뭔가를 하고 싶다는 그 사장님 저보다 연력이 높고 비즈니스를 많이 했는데 저보다 훌륭한데 파트너들이 지금 당장 소득을 받는 분이 몇 분이십니까? 물어봐요. 1,000만, 2,000만 원 받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은 몇 프로? 0.몇 프로 안에 상위 프로티지 안에 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작하는 분들이 상위 0.12% 안에 들기는 힘들다라는 거예요. 근데 메나테크 하는 저와 제 파트너분들은 적어도 20, 30% 안에 들어서 적어도 50에서 100만 원 받는 분들이 함께하고 있어요. 이분들한테 집중했더니요. 저는 지금 작년 통계를 내봤더니요. 적어도 요 사이에 한 1% 안에 들고 있습니다. 제가 1% 안에 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는 저와 함께하는 분들이 적어도 30% 안에 있는 소득이 더 중요한데요. 이 소득을 지금 해주는 그룹이 지온이고요. 메나테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트루헬스가 8일부터 이제 신청 들어가죠. 실질적으로 어떻게 나의 소득을 지금 당장 받을 수 있을까라고 보상을 봤더니요. 트루헬스 패키지가 있습니다. 패키지 하나가 약 88만 원 정도 됩니다. 88만 원 제가 구매를 해보는 거예요. 제가 구매하고 4분 고객과 지금 뭐 다이어트 할 분들을 4분을 함께를 했어요.
함께 했더니 약 62만 원의 소득이 나옵니다. 실버 디렉터. 한 2,500핍인데요. 약 90만 원 제품을 샀는데 나한테 60만 원 소득이 나오면 괜찮잖아요. 그런데 프리 제품들이 오거든요. 그리고 드레스 기간 동안 미션들이 있습니다. 4가지 미션 해가지고 제품으로 따지면 한 40만 원 정도 와요. 60만 원 현금 소득 받고 프리 제품 받으면 얼마를 번 겁니까? 실질적으로 제 파트너가 그 소득을 받았어요. 실버들이 2,600 PB를 했거든요. 근데 소득이 얼마요? 59만 60만 원. 그죠? 즉각적인 소득을 트레스 이번에 고객들 함께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시더라도 난 좀 저렴하게 하고 싶어. 저렴하게 먹고 싶어. 공짜잖아요. 이런 소득을 지금 당장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만 받지 말고 내가 꼭 귀하게 여기는 우리 이양림 사장님이 이제 7학년 청년이에요. 그래서 본인 소득과 아주 소중히 여기시는 우리 박정리 사장님, 같이 친구거든요. 그래 같이 이렇게 소득을 받으셨는데요. 골드 디렉터 정도예요. 트레이스 해가지고 본인도 4명하고 파트너 3명하고 했더니 약 100만 원 소득. 이론상 100만 원 소득. 근데 실질적으로 이론인지 한번 볼게요. 골드 디렉터 해가지고 보너스가 얼마요? 87만원, 90만 원 받았어요. 이번에 트레이스 살 안 빼시고 제품 공짜로 먹는 기회면서 소득을 만들어가는 기회입니다. 그건 조금 더 욕심이 나시잖아요. 이디 한번 해보자고요. 이양림 사장님, 박정리 사장님. 이양림 사장님이 박정리 사장님 도와주고 또 속색인 남편분. 그렇게 해서 11명이죠. 11명이 팀에서 트레이스를 도전합니다. 그랬더니 소득이 얼마요? 160만 원 정도. 제가 보상을 잘 못 푸는데요. 트레이스 기간은 너무 쉬운 것 같아요. 트레이스 패키지를 나와 함께 11명이 했더니요. 나한테 소득이 160만 원이 오면서 나의 소중한 가족 파트너한테는 적어도 70만 원 소득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한번 소득을 받았는지 볼까요? 네. 이디 했는데 작년에 8월 달이죠. 트레이스 시작할 때. 딱 100만 원 세금 떼고 이렇게 100만 원 소득이 나오더라고요. 트레이스 같이 11분 했는데 이렇게 즉각적인 소득을 주는 회사가 저는 메나테크밖에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100만 원 소득 받는 것도 좋겠지만 나와 함께하는 분들을 이렇게 케어를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100만 원 소득에서 골드 ED 받는 200만 원 소득, 조금 더 부지런해서 한 400만 원 정도 받는 소득, 그리고 한 700만 원 받는 소득.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600만 원 소득에 집중해 보자고요. 이 소득을 시스템적으로 한 1년에서 한 3년 정도를 집중을 하시고요. 저처럼 5년 정도를 했더니 브론즈 PD가 돼서 적어도 시스템 소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위에 한 500에서 700만 원 소득을 받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저건 임원들은 다 일반 직장 임원들은 그렇게 받거든요. 그런데 시스템적으로 내가 그 일을 그만뒀을 때도 나오는 이런 소득을 받는 분들은 우리 주변에 드물어요. 저희 매형이 군 장교로 해서 지금 군 연금을 받고 있거든요. 한 300만 원 조금 더 받아요. 그런데 지금도 일을 하고 있어요. 제대하고 보니까 그 300만 원이 더 넘는 이 돈 가지고 군대에 있을 때는 살았는데 사회생활에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적어도 자녀들하고 본인이 갖고 있는 삶의 어떤 기준치를 생각해 보니까 소득이 더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한 5, 600에서 700 정도의 소득을 만들기 위해서 다른 일을 하나 더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에도 뭐 공무원 연금 받고 있는 분 계십니까? 한 300 받는 거 나쁘지 않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의 삶이 지속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적어도 30년 일한 그런 소득보다는 한 3년에서 5년 정도 이곳에서 함께 집중해서 이런 소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마무리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제가 SNS를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목표는 방구다. 예. 이쯤 되면 제가 웃을 줄 알았는데 제가 컨택을 잘못했네요. 이 의미를 잘 생각해 봤어요. 방구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그렇죠. 냄새죠. 예. 내가 갖고 있는 목표가요, 방향성이 설정되면 냄새가 풍기게 되고요. 그러면 없던 꿈이 생겨요. 이 풍자에서 그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꿈이 없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꿈이 없어도 목표와 방향성만 제대로 설정됐다면 우리 삶에 좋은 향기들이 퍼지면서 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꿈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꿈을 가져도 나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요, 메나테크를 통해서 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프리카에 가서 헌신하는 게 아니라 아프리카 아이들을 도우러 가는 그런 분들에게 재정을 보내서 그분들이 돈 때문에 그 일을 못하고 돌아오는 일이 없도록 돈을 보내는 게 제가 갖고 있는 꿈입니다. 그래서 꿈을 꿨는데요. 메나테크를 통해서 꿈꾸는 리더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리더로 성장하고 있고요. 시간이 지나니까요. 꿈꾸는 팀이 생겼습니다. 처음엔 혼자 시작했거든요. 네. 제가 처음 왔을 때 제 조정 사장님이 이렇게 꼭 이 모임 올 때는 10명을 살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사업이 된다고. 그 10명을 살렸어요. 항상 여기서 10명 살렸거든요. 네. 정신 차리고 보니까 그 10명이요. 네. 제 10명이 아니라 형제들의 10명이었더라고요. 저는 한 명이었어요. 그래서 한 명이 지금은 팀이 생겼습니다. 네. 이 팀이요. 20대부터 70세대까지 꿈이 없지만 꿈이 생기는 이 꿈꾸는 팀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해외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에도요. 특히 이제 인도네시아는 MBA가 진행되고 있고요.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인도네시아는요. 인도네시아어로 하는 거 아시죠? 모르시는구나. 해외 비즈니스 해보세요. 인도네시아어로 합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요거만 날리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도 이들이요. 지원해서 추구하는 방향성대로요. 시스템대로요. 비즈니스를 배워가고요. 건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9월 달에 인도네시아에서 자체 사업 설명회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한국말도 안 되고 영어도 안 되고 네 그러나요. 놀라운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인도네시아는요. 회사가 진출하지 않았습니다. 메나테크가 진출하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국에 27개국 아니죠. 55개국의 회사가 우리 진출돼 있죠. 맞나요? 갑자기 오늘 정신이 없다. 27개국에 메나테크가 진출되어 있는데 인도네시아는 진출되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진출되지 않고 제가 깃발을 먼저 꼽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네. 회사가 진출되면 여러분 제가 많이 부러울 겁니다. 인도네시아 인구가요. 우리나라 인구보다 전 세계 인구가 2번째로 많습니다. 더 놀라운 거는요. 방송 용어 아닌 거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메나테크를 드실 수 있는 분들은요. 적어도 소득의 중상위층입니다. 이분들한테 어떤 이야기냐면요. 본인들이 드셔야 될 이유가 뭐냐면요. 중상위층이 이 고급 영양소를 드시고 고급 음식을 드셔가지고 본인들이 도와야 될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그 비전을 줍니다. 글리코양에서 196,200원이기 때문에 약 30불, 40불 먹기 힘든데 본인들이 먹기 시작하면 회사가 진출해서 그분들이 먹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분들이 열심히 시스템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왜? 저는 지원해 와서 메나테크 지원해 와서 그런 꿈을 꿨거든요. 네. 글리코가 비싸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먹어야죠. 먹지 못할 분들이 드시게끔 되더라고요. 네. 여기 문민영 사장님이 눈을 감동받아가지고 제 멘트에 감동받아가지고 보셨죠? 눈을 감고 들으시잖아요. 이게 미국 갔었어요. 네.
이게 베트남인가요? 네. 해외여행을 참 못 가봤던 제가요. 네. 글리코를 먹기 시작하니까 해외까지 갔습니다. 이 일들을 지금 해내고 있습니다. 제가 해냈다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말도 좀 버벅거리고, 어째 보면 뒤에 우리 양유진 사장 굉장한 비전을 갖고 오실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저는요, 꿈이 없더라도요, 지원케 하는 올바른 목표만 있다면 여러분이 세상을 바꿀 꿈이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 정도면 여러분 다 했습니다. 방송을 보시는 분들, 이건 현장에서만 느낄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 시간에 꼭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결론적으로 끝 인사드리겠습니다. 꿈이 없어도 괜찮아요. 목표만 가지시고 방향만 설정 잘 하시고 꿈은 그 다음에 꾸셔도 부자가 됩니다. 못 믿겠습니까? 그러면 이문숙 사장님이 책임진다고 했습니다. 돈밖에 없는 분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길 간절히 소망하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